자, 이번에는 저희가 패스파인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저희가, 모양을 합해주고 쪼개주고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패널이냐면, 저 윈도우의 패널에 다 숨어 있다 그랬죠. 창이 다 윈도우에 있어요. 자, 그럼 윈도우에 있는 패스파인더를 한번 찾아볼게요. PPP, P, 패스파인더.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일러스트에서 이 그림대로 이 아이콘 모양대로 적용을 시켜줘요. 자, 한번 보면 자, 쉐이프 모드예요. 쉐이프 모드. 자, 얘 첫 번째 거 더해준대요. 더해주는 거. 자, 얘네 두 개를 눌러볼게요. 지금은 오브젝트가 두 개예요. 그렇죠? 두 개의 돌고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잡고 내가 합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합쳐줄 수가 있어요. 합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위에 있는 애가 투명해졌어요. 위에 있는 애를 없애줘라. 투명하게 해줘라. 투명하게 잘라줘라. 자, 그리고 얘는 공통된 부분 빼고 나머지를 투명하게 해줘라. 공통된 부분 빼고 나머지를 투명하게. 이 모양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공통된 부분이 투명해져라. 자, 이 색깔을 위에 있는 오브젝트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지금 가까이 가면 Alt 클릭 to create a compound 뭐 이렇게 써있죠? 자, 요 기능 뭐냐면 지금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쫙 바뀌어버려요. 근데 얘를 Alt를 누르고 적용을 시켜라. 그러면 얘네가 더블 클릭하면 그룹이 풀린 상태거든요. 그룹이 풀린 상태로 가면은 원본이 아직 살아있어요. 클릭하고 하면. 근데 그냥 하면 이렇게 완전히 잘려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네는 오브젝트들이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전 지금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Alt 클릭 후 해줘라 하면 그룹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아직 오브젝트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때는 뭐냐면 익스펜드를 꼭 눌러줘야 돼요. 내가 Alt 했어요. 아, 그럼 괜찮은 것 같아. 익스펜드 눌러줘야 완벽하게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Alt를 누르고 했을 경우는 expand를 눌러서 완벽하게 자르거나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 거고 그냥 했을 때 그냥 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에는 자, 패스파인더 요거는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은 쉐이프 모드. 도형을 합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기능이라면 얘네는 쪼개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 누르면 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눌렀어요. 디바이드 해주면은 자, 얘네는 해주면은 자동으로 그룹이 돼 있어요. 자, 우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언그룹이라고 떠요.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줄 거냐. 단축키는 Ctrl Shift G. Ctrl Shift G.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는 선택이 안 돼요. 다시 풀려면 바탕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다시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룹 모양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그룹을 푸는 방법이 한번 볼게요. 그룹 푸는 방법. 자, 그룹 푸는 방법이 자, 디바이드로 잘랐어요. 얘네는 자동으로 그룹이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요 위쪽에 이렇게 그룹 모양 뜨죠. 이렇게 그룹이라고 뜨죠. 요거 얘네가 그룹이 지금 안에 들어간 상태예요. 밖으로 나오려면 바탕 더블 클릭 아니면 Ctrl Shift G 그룹을 풀어줘도 되고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해보니 다 겹쳐지는 부분을 쪼개줬어요. 자, 그리고 얘네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얘네도 말 그대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위에 있는 오브젝트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쪼개져 있어요. 위에 있는 오브젝트 중심으로 잘리는 거. 그 다음 그래서 얘네는 제가 일부러 3개의 오브젝트를 본 이유가 그랬을 때 차이점을 잘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용을 잘 안 해요. 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얘 같은 경우 얘도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다 쪼개지는 애들이에요. 쪼개지는 애들. 자, 그리고 크롭 가운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아웃라인만 남았어요. 굳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아웃라인만 남게 해줘라. 아웃라인만. 확대해 보니 선만 남았죠. 아웃라인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는 오브젝트만큼만 없애줘라. 그래서 패스파인더 기능. 자, 얘네로 우리가 가위로 막 자르고 막 오리고 했던 기능들을 버튼 하나로 쉽게 합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에요. 뭐 하나를 뭐 간단하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뭐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어렵지 않은 걸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처럼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요.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게 그리겠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뚫어주는 것도 쉽고 그려주는 것도 훨씬 쉬워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중앙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반원이 있어요. 반원. 반원에서 이 돌고래와 반원이 겹치는 부분이 투명한 것 같죠?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의 원이 보여요. 자, 그럼 일단 반원을 만들어 볼까요? 원, 도형툴이 있었어요. 자, 센터를 약간 잡아놓고 가운데서부터 거들어 Alt, Shift. 이거는 뭐 그리고 나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만들었어요. 근데 난 반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뭔가 반으로 잘라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을 하나 그릴게요. 지금 원의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를 잡기가 좀 편하죠. 잡고 Alt, Shift, Shift를 쭉 눌러서 직선으로 잡아줬어요. 자, 그럼 나는 누구랑 누구랑 자를 것이냐? 선택 툴로 선과 원을 Shift로 2개를 잡고 자, 2개를 겹치는 부분을 다 쪼개버릴 거예요.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쪼갰어요. 쪼개졌는지 볼까요? 쪼개졌죠? 많이 지금. 쪼개졌는데 얘네는 자동으로 그룹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럼 나는 누구랑 누구랑 이번엔? 돌고래랑 반원이랑 얘네 2개를 잡고 좀 자, 2개를 잡고 겹치는 부분이죠. 아니면 뭐 돌고래가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을 뚫어줘도 되고 근데 저는 겹치는 부분 뚫어주기 요거죠. 요 모양대로니까 이 모양을 잘 아이콘 모양을 이해하시면 돼요. 공통된 부분 겹치는 부분을 뚫어줘라 해서 이렇게 뚫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글씨도 지금 뚫렸네요. 그죠? 배경이 보이는 거 보니 저도 배경을 하나 넣을게요. 자, 배경을 하나 넣었는데 왜 안 보이냐면 제가 지금 이 배경을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이죠.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 오브젝트 얘네들은 색종이라고 그랬어요. 색종이 색종이기 때문에 이 색종을 제일 뒤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단축키를 써야 되는데 자 우클릭하면은 정렬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우클릭하면 거기에 관련된 단축키들이나 거기에 사용된 애들이 다 떠요. 자 앞으로 뒤로
제일 뒤로, 제일 앞으로, 제일 뒤로, 그리고 한 단계씩이에요. 한번 그럼 한 단계씩 해보면 컨트롤 누르고 억세 누르면 된대요. 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씩 눌러볼게요. 자, 오브젝트라는 선택을 하고 보라색을 잡았어요. 컨트롤 누르고 억세 눌러볼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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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라. 뒤로 갔어요. 한 단계씩 앞으로 가볼게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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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제가 지금 벤트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래서 어쨌든간 우클릭하면 이거는 한 번 더 다른 예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오브젝트들이 많은 것보다 조금 단순한 걸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제일 앞으로 제일 뒤로 한 단계씩 앞뒤로. 자, 그래서 뒤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뚫어야 되냐면 이 파란색 원하고 하얀색 글씨하고 뚫어줘야죠. 그래야 밑에 있는 보라색이 뚫리니까, 보라색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브젝트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파란색 원이 위에 글씨가 하얀색 글씨가 위에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하얀색 글씨를 펀치로 뚫는 것처럼 뚫어버려야겠네요. 위에 있는 부분을 뚫어줘라. 뚫어서 밑에 있는 보라색 종이가 보이게 해줘라예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좀 환한 색으로. 자, 뚫린 게 정확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패스파인더를 사용을 하면은 합해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쪼개줄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패스파인더 기능이 계속 사용이 된 예제들을 할 거예요. 물론 자격증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무적인 부분은 그냥 이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제를 사용해서 이제 패스파인더를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해서 패스파인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스파인더랑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주는 캐릭터 작업 같은 거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나눠주고 쪼개주고 합해주고 도형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쉽게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지금 보면 다 딱 봤을 때 되게 도형이죠, 도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대면 수업하면서 작업을 해볼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패스파인더를 다 봤으니까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레이어를 봤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도 레이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자, 뭐냐면 자, 레이어의 구조. 우리가 포토샵에서 했던 그 구조랑 똑같아요. 색종이에요, 색종이. 제일 큰 게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배경이, 그쵸? 그리고 그 위에 한 장, 그 위에 한 장, 그 위에 한 장이 올려져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럼 어디에서 보여지냐? 레이어에서 보여지겠죠. 모든 패널들은 여기에 자주 쓰는 애들이 여기 다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없다. 윈도우에서 꺼내면 된다 그랬어요. 레이어. 레이어. 자, 레이어를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일러스트에서의 레이어는 왜 좀 더 복잡하냐면, 비슷하죠, 레이어가. 자, 눈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눈을 껐다 켰다. 그리고 여기 폴더 안에 보면 쫙 뭐가 많아요. 자, 얘네 일러스트는 포토샵보다 패스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패스 색깔, 이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 보이는 거고. 선택이 되면 원이 두 개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 이럴 때는 레이어에서 이렇게 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 하면은 이름을 또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다. 명함을 넣어놓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러스트에서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패스가 그렇게 세세하게 정리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얘 어디 있는지 요 레이어 안에는 있다는데 요 레이어 안에는 있다는데 자, 요 레이어 안에 있대요. 그러면 펼쳐볼까요? 짜라라락 밑에 내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는 애고 또 짜라라락 여기 다 있어요. 자, 얘네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냐. 일러스트에서는. 자, 얘네끼리.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레이어가 막 망가지겠죠, 그림이.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룹이 뭐였죠? 컨트롤 G예요. 컨트롤 G. 그룹. 아니면 우클릭해서 그룹. 모든 단축 키는 또 다 붙어 있어요. 웬만한 애들은. 자, 그룹 컨트롤 G 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어딨나. 여기 이렇게 그룹이 묶여져 있죠. 저는 지금 조금 같이 보려고 좀 크게 할게요. 근데 패스가 일러스트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근데 같이 보기 위해서. 자, 또 이번에는 잡아서 컨트롤 G 묶었어요. 어디 있나 볼까요? 쭉.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꼭 그룹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같은 애들끼리 그룹을 묶어놔야 레이어 관리가 잘 돼요. 레이어 관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스크도 씌워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은 레이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수정할 때 편해요. 수정할 때 편해요. 자, 그래서 나는 옷만 하고 싶다. 몸까지 다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잘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컨트롤 G. 자, 묶었어요. 누가 이제 안 묶였냐? 얘인가? 네, 컨트롤 G.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글씨는 글씨끼리 컨트롤 G. 그룹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딱 누가 봐도 아, 이 얼굴이구나. 얘네구나.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해놓으면 레이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레이어 제가 3번이 있어요. 2번이 있고. 근데 지금 보면 2번 안에 다 들어갔네요. 그럼 저는 얘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얘만 3번에다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자, 레이어 자체를 잡고 가져가면 돼요. 잡고 손으로 움직여서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3번은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레이어 이름도 바꿔볼까요? 얘가 뭐 여기 보면 숙다씨래요. 숙다씨 라고 써놓고 자꾸 보니까 얘가 빨간색이라서 패스가 다 헷갈려요. 그러면은 레이어 이름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패스 색깔도 바꿔줄 수 있어요. 패스 색깔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관리를 해놓으면 아 내가 이 레이어에는 이렇게 해놨지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 종이 모양이 있어요. 자 레이어 종이를 하나 열었더니 레이어 3번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자 요 글씨만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화살표로 이렇게 접고 열고 해서 이 그룹을 또 아까처럼 옮겼어요. 옮기고 접을 수 있고 다시 또 얘네는 문자 라고 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정리를 딱딱딱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면 프린트 하거나 이럴 때도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얼굴에다가 표정을 한번 얘네들 다 그냥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룹을 잘 묶어 놓으니까 편하죠. 자 그랬더니 눈을 다 감으면 다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 자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눈을 이번에는 전체를 하면은 전체 레이어에 있는 애 다 안 보이는 거고 하나씩 하면 하나씩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얘도
눈을 얘만큼은 클 수 있는 거예요. 킬 수 있는 거고. 킬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목이 위에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또 이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레이어 자체를. 레이어 대 레이어도 손을 끌어서 이렇게 화살, 이 손 모양이 이렇게 주먹이 딱 생겼을 때 놓으면은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해볼 거냐면은 아까 제가 앞뒤로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자, 얘를 잡았어요. 이게 동그라미 두 개가 생겼죠. 자, 컨트롤 누르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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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 칸씩 가고 있죠. 이게 뭐였냐면 저희 좀 전에 했던 오브젝트 앞뒤로 보내는 거. 오렌지, 프론트, 백, 단축키예요. 단축키는 전 눌렀고 단축키로 지금 제일 앞으로 보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제일 앞으로. 앞으로 가죠. 한 단계씩 뒤로, 한 단계씩 앞으로. 앞으로. 제일 뒤로, 제일 앞으로. 얘네는 레이어끼리 안에서만 움직여요. 레이어 안에서만. 얘네한테서는 안 가요. 같은 레이어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 왜 앞뒤로 가는데 자꾸 안 가지? 레이어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해서 우리가 레이어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아래 부분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휴지통이에요. 버리는 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 요거는 그 레이어 안에다 다른 레이어들을 계속 하위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레이어를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마스크예요. 마스크. 우리 포토샵에서 씌웠던 마스크. 마스크를 씌워서 보이는 부분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가리게 하는 마스크 기능. 이거는 다음번에 할 거고. 자, 해서 요렇게 우리가 레이어의 기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누르면 뭐 이렇게 짜라라락 한 번씩 보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버튼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를 알아야만 마스크를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뭐 캐릭터 작업을 하게 된다 하거나 하면은 레이어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 거의 이제 스케치를 손으로 하죠. 요즘에는 뭐 그냥 컴퓨터에다도 뭐 그리기도 하지만 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하는 거는 요 밑에다 깔아놓고 일러스트로 캐릭터 작업을 합니다. 더 선명하고 그리고 시간이 절약돼요. 한쪽 눈만 그려서 반대로 돌리면 되고 한쪽 부분만 그려서 되고 복사를 해서 쓰면 되고 색깔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직접 색칠을 하고 색종이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작업도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도 봤고 이번에는 마스크를 한번 볼 거예요. 마스크를 볼 건데 자, 마스크를 씌우려면 레이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 어린 왕자가 있어요. 저는 이 어린 왕자를 자, 지금 레이어를 볼게요. 레이어 보면 큰 별을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자, 이 큰 별 모양으로 나머지를 가리고 싶어요. 마스크는 가리는 거죠. 마스크를 씌워서 그 부분만 가려주고 나머지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씌울 대상. 마스크를 씌워줄 대상이 제일 레이어에서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자, 그리고 같은 레이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마스크를 씌워주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마스크를 별 모양으로 씌워줄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레이어가 전체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마스크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를 다 가려주죠. 이게 마스크예요. 자, 마스크의 장점은 원본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다 살아있어요, 패스가. 살아있죠. 우리는 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풀어볼까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 다시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면 마스크가 다시 풀려요. 별만 색깔이 마스크가 씌워지고 나면은 색깔이 없어져요. 색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 모양으로 마스크 씌워주려면 별이 제일 위에 있는지 확인, 전체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레이어가 전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버튼을 눌러주면 마스크를 씌워주는 애. 자, 그래서 마스크는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마스크 기능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마스크에도 또 어떤 종류의 마스크들이 있냐면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윈도우에서 트랜스퍼런시라는 애를 꺼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스크의 일종인데, 자, 우리 포토샵에서 씌웠던 마스크랑 같은 형태의 마스크예요, 얘는. 자, 내가 누구 마스크를 줄 거냐면 얘한테 마스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씌워줄 애가 얘고, 그리고 어떤 애로 마스크 씌워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이크 마스크 해도 되는데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 마스크를 씌웠어요. 아무것도 갑자기 안 보이죠? 왜냐? 검정색으로 마스크를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런시는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마스크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명도, 밝고 어둡고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럼 제가 뭔가 하나를 넣어볼게요. 원으로 흰색을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어때요? 원 부분만 보이고 검정색 부분은 가려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명도, 밝고 어둡기였죠. 흰색과 검은색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인데 어떤 그라디언트를 줄 거냐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애로. 자, 적을게요. 흰색 부분은 보이고 검은색 부분은 가려주고 회색 부분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그라디언트 우리 저번 영상에 쓰였었죠. 레이디얼로 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흰색 부분은 보이고 나머지는 서서히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런시에 있는 마스크는 마스크를 옆에다가 종이를 씌우는데 그 종이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마스크를 줄 수가 있고 이 마스크는 명도, 밝고 어둡기를 인식해주는 마스크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풀러볼까요? 풀러보면 마스크의 장점, 원본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마스크가 씌워졌다는 거죠. 그죠? 자, 지우면 원상복귀가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씌우고 싶다 그러면 메이크 마스크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에 지금 보면 예로 마스크가 씌워졌네. 예로. 이 글씨로. 아니죠. 저는 예로 씌워줄 게 아니니까.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보이는 거 흰색, 가리는 거 검정색이었어요. 가리는 거 검정색. 그래서 그라디언트로 주니까 흰색과 검은색으로 보일 부분은 흰색, 가리는 부분은 검정색. 오파시티를 줘서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렇게 서서히 보는 거죠. 자, 클립을 풀면 이렇게 내가 마스크를 움직여 줄 수 있는 거. 이 마스크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보여요. 그죠? 인버스는 반대네요. 반대로 마스크. 이렇게. 자, 그래서 풀어주려면 릴리즈, 풀어주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스크, 일러스트에서는 마스크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트랜스퍼런시 마스크로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어요. 오파시티 마스크예요. 그리고 레이어 자체에서 줄 수 있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고, 이렇게. 그죠?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자, 그래서 이 마스크의 기능을 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나머지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하고 마스크를 좀 이해를 해봤고 일러스트에서 간단한 3D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하고 이제 나머지를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